지금부터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영역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판로 개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까지 창원시청의 공공구매 달성 목표가 20%,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는 전국에 있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아주 최상위에 속하는 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달성 목표를 20%를 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 기장님, 이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연도별로 달성 목표를 저희가 산정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5%였던 그 목표를 매년 상향 조정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저희가 20%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작년에도 목표가 13%였는데 저희가 17% 목표를 달성하였고요. 올해는 목표가 18%입니다. 근데 이제 11월 현재 저희 16%는 벌써 달성돼 있어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도시재생 주민 커뮤니티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체라든가 지역 아동센터 등의 민간 위탁 사업에 사회적 경제기업 참여하고 기존 참여 기업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저희가 공공구매 실적을 독려하고 있어서 내년도 목표인 20%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수가 워낙 이제 가파르게 이제 수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공공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정적이고 사회적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체감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와 병행해서 저희가 올해 구축한 온라인 쇼핑몰인 누비상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 판매장터 등 온 오프라인 판로를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그다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업 홍보전도 개최해서 사회적 경제 판로를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올해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기업 대표님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창원시가 자체 설정한 공공구매 목표치는 달성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달성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대표님들은 어떻게 피부로 좀 느끼시나요? 예, 창원시가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서 설정한 목표치가 달성되고 또는 넘어서서 구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사실 그 당사자 입장으로서 공공구매 비율이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13%와 17%가 사실은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게 퍼센트가 조정을 할 때 과연 그 창원시의 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구매했을 때만 퍼센트가 올라가는 건지 또는 이렇게 다른 타 지방에 타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있는 이렇게 물품을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지 그런 게 조금 저희들이 의아한 느낌이 들고 차후에는 이제 진짜 이 퍼센트가 창원시 관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물품을 구매했을 때 이 퍼센트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 혹시 그 공공 구매에 대한 업종별 구매 내역 같은 것도 혹시 알 수가 있을까요? 금방 저희 사회적 경제협의회장님 말씀처럼 이 퍼센트를 산정할 때는 사회적 기업 대상이라서 꼭 관내 기업 위주는 아니긴 아닙니다. 저희가 창원시 내에 있는 그 사회적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이제 관내 기업 있는 데는 저희가 관내 기업을 이용을 하고 그 외에는 저희 기업이 없는 데는 외지에서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 제가 한번 이렇게 쭉 그 내역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소모품들, 뭐 복사용지라든가 뭐 휴지라든가 이런 소모품 구입들이 수입하고 그다음에 인쇄나 광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그 공공구매의 70~8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내역을 쭉 확인해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이어진 것이 사회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청사 방역이라든가 방역 그다음에 행사 위탁 뭐 이런 거에 공공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진입하고 이제 역량 강화를 또 하고 그 다양한 분야의 저희 공공구매가 이제 앞으로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옆에서 사회적 기업 협의회 회장님께서 추가로 좀 하실 말씀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예. 네, 다름이 아니라 조금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사회적 기업이 2년 사이에 약 2배 정도가 증가해서 전체 사회적 경제를 따지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340 하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440 하나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소속이 사회적 기업이라서 사회적 기업만 따지면 약 2배 정도가 2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 기업 업종별로 보면 사실은 없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많은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회장님이 좀 더 우리 기업의 업종을 잘 이렇게 파악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창원시에서 좀 더 지금보다도 업종 대표님들이 가슴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구매율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한마디 더 하고자 이랬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공구매와 관련한 협동조합의 현황은 어떠신가요? 박현지 계장님한테는 좀 아쉽긴 한데 저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현황을 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교육, 복지, 그다음에 음식업 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곳이 많다 보니까 공공구매가 제조 물품에 좀 한정되어 있어서 체감도는 사실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고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활기업도 그 업종을 보면 사회복지나 환경, 뭐 청소 이쪽 영역이 많은데 협동조합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정희 회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희 자활기업도 지역 자활센터에서 나와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자활센터에서 해오던 뭐 청소나 그리고 집수리, 간병 그리고 요번에 최근에 생겼던 희망 나름이라는 택배까지 그 업종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청소는 이제는 좀 아니지만 그 집수리나 그리고 희망 나름이 택배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17%의 이 들어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자활기업은 뭐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지원해 주시면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기업 대표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을기업도 마을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공공구매와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마을기업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마을기업은 사실은 그 지역 특성상 그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고 또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먹는 것들이 조금 많습니다. 벚꽃떡이라든지 단감빵 또는 그 주남 쌀 같은 경우 또 전염비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대개는 공공구매보다는 현장에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보면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곳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고 또 문화 활동을 하는 기업도 있고 입찰 경쟁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업도 또 있을 것이고 또는 입찰 경쟁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판매를 위한 시장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어떤 그런 작업, 또 그걸 통한 판매나 서비스 제공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홍규 회장님, 뭐 이 영역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들은 이제 기업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입찰 경쟁이나 용역이나 이런 게 다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들 그 사회적 기업 간담회 때 창원형 상호 거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통로를 구축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끼리 사회 가치 소비 또는 확장, 지역 단위의 상호 거래, 상호 협력 이런 계통을 통해서 개별 기업들의 어떤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할 때 도시락과 간식 뭐 또는 이런 부위 또는 이제 기념품을 할 때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문을 하였습니다. 비록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내용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조금 더 첨부해서 공적인 구조가 조금 갖추어진다면 우리만의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게 상호 거래가 조금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협동조합 부분에서는 어떠신가요? 이제 저희는 아까 뭐 최은기 회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그 제조 상품 공공 구매뿐만이 아니라 그 서비스 용역 상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선 위탁해서 공공 구매율을 포함시키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사회적 경제 조직 같은 경우에 최은규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상호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마을 기업도 직접 판매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을 기업 현황은 지금 저는 어떻습니까? 뭐 조금 뭐 앞에 이야기 나온 것 중에 공공구매라든지 또 장애인이나 사회기업 같은 경우 우선 구매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거 말고도 조금 마을 기업하고 포함을 해서 조금 이렇게 제안을 해보자 그러면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있습니다. 2003년도 설치가 됐는데 경남에 있고 그리고 경남 노인 생산품 판매 시설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 1년 하다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면은 사회적 경제 생산품 판매 시설 같은 경우를 경상남도 단지로 설치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플랫폼 같은 것도 공동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공공구매 또는 우선 구매는 어떤 뭐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일정 정도 어떤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선혜 의원 혹시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 기업 그 우선 구매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그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조례를 제정해서 규정하더라 해도 그 상위법이 없으면 사실은 그게 원활하게 구매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7년간, 만 7년이죠. 2014년 유승민 의원이 최초 발의해서 횟수로는 8년째, 만으로 7년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게 정말 현 정부의 26번째 국정 과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통과를 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어제 말고 그제 한국 사회적 경제 연대 회의가 이 법안을 제정하는 촉구 그걸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창하고는 있지만 상위법 이게 7년간 이상 이렇게 계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방에서도 이 법의 제정 촉구를 위해서 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고 뭐 저희 의회나 뭐 집행부에서도 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에서도 혹시 우선구매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사회적 경제 3법이 있으면 일하기는 이제 더 수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이제 올해는 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 홍보전과 우선 구매 제도 교육을 이제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제 구매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구매 담당자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서 직접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요. 이제 초기에는 이런 법이 있으면은 안정적인 정착을 하겠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 직원이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또 그 후속 작업으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등이 만들어진다면 지금처럼 공공기관들의 혼란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로 개책과 관련한 논의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공구매와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어 가면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 기업 자체적으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상호 거래 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를 통해 상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업종들을 다양하게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시되었습니다.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구매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까? 네. 저는 직접 경험을 했던 사례를 잠시 보면 우선 구매 강제도 좋고 기본법 제정도 좋은데 현장에서 그만큼 담당자들의 역할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설 쪽에는 집수리 같은 경우는 보통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분명히 5천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그 강공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생각이 이런 법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또 다르게 세부적으로 내려오다 보니 저희들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들이 발생될 때 그래도 지금 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에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밑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 경험을 하고 보니 참 이게 아이니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만들어져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즉각 바로 또는 효용성 있게 활용되고 있지 못한 사례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내년에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로 개척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